이렇게까지 대놓고 판이 뒤집힐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야말로 사법부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폭발음 같은 사건을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시작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충격적인 단어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국민 참정권 침해의 단어들 하나하나가 마치 화약고에 불씨라도 던진 듯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기일이 연기됐다, 판사가 글을 올렸다 같은 건조한 팩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판사들이 재판복 속에 숨겨놓은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실핏줄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혈관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이재권 부장판사가 서류철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 법정 구석에서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15일로 예고됐던 공판이 바로 다음 달 6월 18일로 미뤄진다는 한 줄짜리 결정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예감했을까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대선이 끝난 뒤에야 공판을 열겠다는 이 단순한 변경. 통보가 하루 만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정치 개입 논란이 이번에는 지상 최대 스케일로, 그것도 사법부 한복판에서 불길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들이밀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그 논리를 일리가 있다고 수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지 날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날짜를 바꾸는 판사의 손끝에 실려있던 무게감입니다. 그 손끝에는 단순한 도장 하나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표와 그 표에 담긴 분노, 열망, 그리고 의심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폭발음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기습적으로 올린 글, 그 한편의 분노 섞인 성명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한순간 불구덩이로 치달았죠.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다. 이 문장들이 가진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냐고요?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은 사법부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법복을 입은 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도 사퇴라는 단어를 꺼내드는 순간 그것은 곧 사법부의 위계 질서와 내부 결속을 정면으로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나 다름없거든요. 이쯤에서 잠깐 시계를 과거로 돌려볼까요? 사법부가 한번 국민적 회오리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탄핵 전국 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리 때,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마다 우리는 법대 위에 앉은 이들의 심판이 얼마나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사법정의라는 깃발을 흔들었고 촛불 아래에서 수많은 역사적 장면이 교차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피고인 신분의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을 유무죄 판결 하나가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이미 여론의 파도를 거세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대법원장 조희대라는 이름 석자는 왜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정중앙에 서게 된 걸까요? 먼저 파기환송심에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의 구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기록을 열람 검토하며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광석화처럼 기록이 올라오자마자 회부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서두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법원 복도를 가로지르고 서류철을 운반하는 법원 직원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3배쯤 빨라진 듯한 느낌. 바로 그 지점에서 현직 판사들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레 대법원장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장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법리적 중요성 등을 이유로 직권 회부를 할 수 있는데 이번 회부는 그 속도마저 파격적이어서 정치적 의도 없는가? 라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곧장 사법 쿠데타라는 날카로운 단어로 번역되어 코트넷에 적나라하게 찍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미국에는 60일 룰, 일명 스티데이지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자제하라는 비공식 규칙인데 이는 사법권이 자칫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관습적 지침인데도 미국 법무부는 매 선거 때마다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연스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안전장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을까? 혹은 있다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헌법 116조가 명시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조차 이번에는 법정 한복판에서 거칠게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현직 부장판사의 글로 돌아가 보면 그는 대법원장의 독선과 과대망상이 사법부를 정략의 장기말로 만들었다고 일갈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단순히 감정적 비난을 쏟아낸 게 아니라 전국 법관대표회의라는 구체적 수습기구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제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집결하여 사법부 현안을 토론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향해 공식적 견해를 표명할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내부 견제 장치입니다. 만약 실제로 대표회의가 모여 대법원장 사퇴를 결의한다면 그 정치사회적 후폭풍은 가히 사법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내부 폭발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탄핵 소추안 발의를 거론하기 시작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 프레임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기판에서 킹과 퀸이 동시에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형국구 한가운데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가장 소중한 말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만큼이나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의 용광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입니다. 해시태그 사법 쿠데타, 해시태그 조희대 사퇴, 해시태그 이재명 파기환송 이 쏟아져 나오는 게시글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끌어내며 순식간에 여론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내 투표권을 흔드냐는 분노가 들끓고 그래도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며 하루 종일 끝없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정치 혐오와 사법불신이라는 두 감정이 위험한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겠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진짜 정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판사, 개개인의 법과 양심은 과연 정치권과 여론이라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결국 역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선포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눈물을 외면했던 판결,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처럼 정치적 파괴력이 막대한 사건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때 보여준 사법부의 자정 능력까지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던집니다. 사법부는 결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법관의 판결은 언제나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법원 청사 12층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을 어느 무명의 판사에게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동료의 글은 아마 번개처럼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그 판사는 아마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정치와 무결하게 분리된 채 법과 양심만으로 판결할 수 있는가?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긴 밤을 지새우며 사퇴인가 존속인가 갈림길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그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장면법대 위에서 선고문을 읽던 순간, 전원합의체 회의실에서 결재 서류에 사인을 하던 순간,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이 대법원 앞에서 촛불을 들던 순간이 모두 합쳐져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화살은 국회의사당을 향해 곧장 날아갑니다. 만약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주목을 받는 초대형 사건을 심리하게 되겠죠. 현재 재판관들은 물론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무거운 재판복을 다시 한번 손질할 텐데요. 그들의 책상 위에는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찍힌 서류 뭉치가 놓이게 될 겁니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조희대 개인의 거취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권위와 안정성까지 시험대에 올려놓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상황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수비 진영을 굳히고 있습니다. 당대표실에서는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메시지가 급히 작성되고 대변인들은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폭거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정치 공세,
나라를 뒤흔든 건 사법부의 오만이라며 맞받아칩니다. 이렇게 진영이 갈라선 채 서로의 언어를 믿지 못하는 광경은 마치 양쪽 모두가 깊은 진창 속에서 서로를 향해 진흙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쳐선 안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민심의 반향입니다. 최근 몇 주간 민주당원 입당 신청이 경북에서 10배, 제주에서 11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직 동원의 결과라고 치부하기엔 늘어난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향한 분노와 불신을 정치적 결집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이 흐름을 어떻게 흡수하고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진정시킬지가 관건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이재명 파기환송심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6월 18일 첫 공판이 열리는 그날. 법정 앞엔 아마 수천 명의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겠죠.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서 경찰 차벽이 세워지고 흥분한 군중은 구호를 외치며 팽팽하게 대치하게 될 텐데요. 재판부의 모든 시선은 이재권 부장판사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의 입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호명하는 순간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이 법정을 덮고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단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방청석의 표정은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드라마의 결말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퇴진을 선언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지 혹은 판사들의 대표회의가 진짜 사법 반란을 일으킬지 그 어떤 시나리오도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뼈아픈 질문을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법 정의와 정치 중립성은 과연 언제, 어떻게 충돌하는가?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사는 언제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면서도 결국 새로운 질서를 향해 도약해왔습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모든 순간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명제를 새기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죠. 이번 파기환송심 논란도 분명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늘도 법과 양심을 외치고 국민은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외치며 서로를 향해 질문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그 질문이 언젠가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지켜보는 여러분 역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법원 담벼락 밖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분노,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질 수도 있는 탄핵 표결의 표숙, 그리고 대법원장 집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새벽의 고독한 침묵이 모든 장면이 결국 대한민국 사법사라는 한 권의 두꺼운 책에 굵은 잉크로 새겨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